오늘 제주시의 낮 기온이 3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최근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전력 소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대천 하수 유출은 증개 펌프장 설비 고장 때문으로 드러났지만 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시스템이 없어 사고 재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는 행복주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강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해안가에 설치된 나무데크 산책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둥이 부식되거나 부러졌는데도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현장 점검도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도 더우셨죠? 제주시 지역은 열대야의 찜통더위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저기온이 29도를 넘을 정도로 하루 종일 푹푹 찌는 폭염에 전력 사용량도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찜통더위에 제주의 해수욕장은 벌써 인파로 북적입니다. 시원한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세례에 더위는 저만치 물러갑니다. 너무 좋고요. 날씨가 너무 더웠는데 이렇게 해변에 나오니까 아이들이랑 나오니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 제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1도. 따뜻한 남서풍이 한라산을 넘으면서 발생한 팬현상에 올여름 들어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에 제주 일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 엿새째. 2000년대 들어 가장 일찍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한낮의 더위는 밤에도 식지 않으면서 오늘 오전 제주시 최저기온은 29.2도로 1969년의 기록인 29.5도에 육박했습니다. 해양이 늦게 데워지고 또한 늦게 식기 때문에 밤에는 기온 내려가는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열대야가 육지 지방보다 내륙보다는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주 지역 전력 사용량도 80만 킬로와트를 넘어서며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전력 수요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제주 지역에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중계펌프장 설비 오작동으로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 수백 톤이 유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집중호우 등으로 하수 유입량이 늘면 언제든 설비가 오작동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시간 감시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주민이 월대천에 하수가 유출되고 있다며 제주도에 신고한 건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 돌아온 대답은 이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제주도는 현장 확인에 나섰고 40분이 지나서야 하수에 이물질을 걸러주는 중계 펌프장 내 설비가 고장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처음엔 이 펌프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크게 공사하시는 데도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산하수본부 직원이 하수 쪽에서 펌프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중계 펌프장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고장을 일으킨 설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CCTV로 정전이나 외부 침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오수관 분리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집중호우 때면 하수 유입량이 늘어 해당 설비가 고장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자동 스크린 쪽에 CCTV하고 수위계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만약에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비상벨을 울려서 우리가 긴급하게 현장으로 출동해서 사고, 원료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실제 지난해 6월에도 월대천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지난 2년 사이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하수 넘침 사고만 12건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중계 펌프장에서 일정 정도의 하수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강우시 늘어나는 이런 하수량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저감을 해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 해양 오염을 우선 방지할 수 있고요.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중계 펌프장만 400개가 넘지만 감시 인력은 30명에 그쳐 인력 확충도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국발 저염분수 유입에 대비해 현장 예찰 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중국 양쯔강에서 유출된 저염분수가
모레쯤 제주 남부 해역까지 밀려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일부터 관공선을 투입해 저염분수 현장을 예찰합니다. 오늘 오전 기준으로 양쯔강 하류 지역의 저염분수 유출량은 초당 6만 8천 톤으로 평년보다 10% 가까이 많았습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에 추진되는 행복주택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내 정당 대부분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제주도는 강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논평입니다. 5페이지에 걸쳐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계획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대주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민복지타운이라는 입지는 부적절하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내에 시청사 부지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한 시민복지타운 전체의 공공적 활용을 먼저 논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행복주택 건설을 백지화한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 자유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층의 선심을 사려는 꼼수라며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시민복지타운의 공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강행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미 원희룡 지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원도정은 늦어도 올해 말까지 행복주택 건설을 위한 준비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개발공사에서 전국 설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공모가 끝나면 금년 말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가 신규 택지 선정을 늦추고 도내 미분양 주택이 2,000세대에 이르는 등 도내 주택 시장은 급변하고 있는 상황. 정치권의 반대 요구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교사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도내 교사 8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이성문 교육감의 교육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31.2%, 나머지 68.8%는 보통 또는 불만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학생 건강 증진 정책과 관련해 학생들의 비만 통계를 홈페이지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교사의 70%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설치된 나무데크 산책로, 한 번쯤은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요. 산책로를 바치고 있는 철제 기둥이 바닷물에 부식되거나 부러진 채 방치돼 관광객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해안가 산책로. 나무데크를 받치고 있는 철제 기둥에 온통 녹이 슬었습니다. 기둥 표면에 칠한 페인트는 부식돼 건드리기만 해도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아예 부러진 기둥만도 서너 개. 바닷물이 드나들면서 염분에 의해 철제 소재 기둥이 부식된 겁니다. 혐오스럽죠.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다니는 데인데 하면 잘했으면 좋죠. 아무래도 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게 중간중간 보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또 다른 해안가에 설치된 산책로도 바닷물에 철제 기둥이 부식된 상황. 제주도가 지난 2008년부터 도내 해안가에 설치한 나무데크 산책로는 모두 6곳. 모두 철제 기둥으로 제작했지만 그동안 보수 작업은커녕 현장 점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주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현장을 확인해 부식이 가장 심한 산책로 한 곳을 임시 폐쇄하고 다른 한 곳도 긴급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안전 준비가 돼서 좀 보수하는 게 좋겠다. 그게 기간이 오래다 보니까 그게 녹도 쓸고 이제 막 그게 벗겨지고 이렇게 돼갖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안 나오다 보니까 해안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산책로 개설에 관리에서 손을 놓으면서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안전만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의회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평화 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 사업과 강정 주민의 공동체 회복,
마을 소득 증진 시책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학 사업과 복지 사업, 구상금 청구 소송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오늘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안 부지사는 오늘 아침 임명장을 받은 뒤 기자실을 찾아 도민과 언론, 의회, 현장과의 소통을 제일 덕목으로 삼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간부회의 참석으로 업무를 시작한 안동우 부지사는 오후에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5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과 바른정당 제주도당이 국립해사고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고충홍 도당위원장은 해사고 추진을 위해 중앙당에 협력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경애 바른학부모위원장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학생 진로와 진학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 구자읍 동복리 해안도로 인근에서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 거북 한 마리가 폐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것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푸른 바다거북은 길이 77cm에 너비 60cm 정도로 강제포획 흔적이 없어 해경은 사체를 구자읍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